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성공자의 에너지를 통한 자기치유, 이 글의 한 부분을 오늘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뭐랄까 좀 무력감 들 때 있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글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극복한다, 이런 식인데요. 특히 그 표현, 승자와 어울려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냥 뭐 긍정적인 사람이랑 지내라, 이런 흔한 조언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 그래서 말하는 승자랑 어울린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걸 이미 해결한 사람들. 네네. 이 글에서는 승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자조 그룹, 셀프 헬프 그룹 이런 게 힘이 센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아, 자조 그룹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나 조언, 뭐 그 이상이라는 거죠. 글을 보니까요.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부정적인 생각 형태에 에너지가 막 쏠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형태는 약해진다고 나와요. 네. 이 생각 형태라는 게 뭐죠? 생각이 무슨 모양이라도 있나요? 에너지가 형태를 만든다는 건지. 뭐랄까, 이 글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마치 에너지를 가진 어떤 패턴처럼 만들어진다는 뜻 같아요. 패턴이요? 그래서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할 힘 자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일종의 정신적인 에너지 쏠림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약간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 형태의 에너지가 막 몰려있는 거고요. 정확해요. 이 글에서는 그걸 더 높은 진동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진동수. 네. 쉽게 말하면 늘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패턴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 에너지가 온전히 긍정적인 생각 형태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사람들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승자와 어울려라가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조언 듣고 영감받고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뭐랄까 에너지 교환 같은 게 일어난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는 심지어 심령적인 의식 수준에서 혜택을 본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적인 의식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초자연적인 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네.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통하지 않는 어떤 미묘한 정신적인 영향력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비유를 들자면 소리곱새 아시죠? 네, 알죠. 강하게 울리는 소리곱새 옆에 다른 소리곱새 두면 가만히 있어도 같이 울리잖아요. 아, 공명현상이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 상태가 아주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말없이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긍정적인 생각 형태를 다시 깨우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일종의 정신적 공명,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보통 의지력이나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걸 순전히 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 특히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태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전염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감정 상태가 은근히 없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요. 네. 이미 그 상태를 넘어선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런 환경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요? 이 글에 따르면 그 승자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의 뭐랄까 색이나 특성 같은 것도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 분야에서 무력감을 느껴요. 그럼 꼭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이 에너지 전이 효과가 제일 클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이 글만 보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 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관련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청취자분이 지금 극복하고 싶은 바로 그 어려움, 그걸 넘어선 사람의 에너지가 더 직접적인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관련성이 중요하다. 네, 에너지의 양보다는 질이나 뭐랄까 주파수의 일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약간 암시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에너지의 세기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요. 그 논리 흐름상 더 강하고 뚜렷한 긍정적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살펴본 글은 무력감이나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약간은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자, 이걸 넘어서서 특정 문제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 그들의 에너지 장 안에 의식적으로 나를 좀 노출시켜보자.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긍정적 에너지 전이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잠재된 긍정성을 다시 불지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환경을 통한 내면 치유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주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사회적 환경이 내 내면 상태, 심지어는 에너지 레벨에까지 미치는 그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력,
그걸 알고 활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꼭 뭐 거창하게 자주 모임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내가 극복하고 싶은 무언가를 이미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좀 새롭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쩌면 우리의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게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뭐 정서적 지지 이런 걸 넘어서서 서로의 에너지 상태를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공명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국명실. 좋은 비유인데요. 그럼 그 공명의 질이나 깊이는 또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